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음주운전이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낸 지 40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어요. 두 분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안 기자님, 일단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재판에 넘겨지는 거는 사실 뭐 절차적인 문제인데 네. 어떤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논란이라고 보기까지는 뭐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이 피해자와 한 35일 만에 또 합의도 했고 이 전관 예우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해서 돈도 쓸 만큼 썼는데 그래서 사실 구속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유튜버는 이제 거액의 돈을 다 들여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는데 이게 구속이 됐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논란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대중이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점들 이런 부분이 이제 괘씸죄로 더 적용이 돼서 예. 이렇게까지 구속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아니 술을 마셨다고 밝혀져 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가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빠지게 된 거죠? 네, 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송치할 때 이런 죄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음주운전죄, 그리고 사고 미조치,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이렇게 이제 죄명을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재판을 올리게 됩니다. 이걸 기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소 과정에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올렸던 죄명 중에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빠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음주운전은 왜 빠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을 받는 것인데 네.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바로 호흡기 측정을 한다든지 혈액 측정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운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음주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네. 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라고 해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 술을 마시고 뭐 30분 동안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 했던 것은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재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아하. 다만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금 죄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관련 죄명이 뭐냐면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네. 이게 특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죄명인데 이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네. 운전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물은 아니었으니까 음주라고 본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 위험운전 치상은 기소가 됐고 검찰에서 이 부분은 혐의가 있다고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의 영향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가 아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이 0.03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위험운전 치상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좀 어려웠다. 위험운전 치상 죄는 적용이 됐는데
음주는 아니었다. 음주 운전 혐의는 또 이렇게 빠지게 된 거니까 이 기사를 읽으시는 그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아니었다라는 이런 마치 그렇게 네,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 같고요. 과거에 그 이창명 씨라고 저희가 2016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영등포구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서 9시간 만에 이제 경찰서를 찾았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음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검찰이 이제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당시에 뭐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를 해서 이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네. 이런 이 정황상 인정은 되나 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음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호중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지금 술을 마신 시점이 사실 정확히 특정은 어렵잖아요. 이번 사건에서요. 사고를 내고 나서 이번에 김호중 씨처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음주를 한 경우에 이런 수사를 뭔가 의도를 갖고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죄명 자체에서 기소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 음주운전을 이제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도망을 친다든지 술을 더 마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판례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음주 단속을 하는 앞에서 술을 마셔버리면 내가 운전할 당시에 취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마셔서 취한 것인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과거부터도 이야기가 했었는데 예. 결국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의 규칙을 만약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뭐 술자리에 있었다든지 술을 마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뭐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형량에는 문제가 없다,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 이 김호중 씨가 받는 양형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이 양형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를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죄명들이 지금 5가지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4가지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고 미조치나 이 각각의 죄명이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사실 그리고 미조치 발생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인정이 될 겁니다. CCTV로 명확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곤란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이따 이 사람이 뭐 말이 어눌했다든지 절뚝거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한 사실이 지금 명백하고 상해가 네. 발생한 사실도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범인 도피 교사가 또 제명이 올라갔는데 이 범인 도피 같은 경우에는 범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예. 이거를 도피를 하는 것, 교사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죄명에는 올라가 있지만 교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혐의들 중에 몇 가지가 유죄로 인정되느냐가 1번이고 예. 이에 따라서 양형이 뭐 합의를 했다든지 상해가 적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경되는 걸 2번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양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안 기자님, 지금 법적인 부분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누리꾼들은 아니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음주 혐의가 빠진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국회에서 사실 신영대 의원이 이런 관련 이제 일명 김호중법을 이제 개정안 이제를 좀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김호중법이 일종의 술타기를 한 거잖아요. 네. 김호중 씨가 사건을 내고 그 뒤에 이제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가서 가면서 또 이 편의점에 들어서 술을 사는 모습이 예, 목격이 예. 됐고 그 뒤에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장소로 이동해가면서 술을 더 먹으면서 음주를 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음주 측정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결국에는 사실은 법 쪽에서 암암리에 이런 음주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나왔던 네. 이야기들인데 이게 현실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이거는 김호중법이 발의가 되더라도 김호중 씨에게는 이 법안이 네.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